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가 취미인 아버지 옆에서 요리가 세상의 전부라 여기며 친구들이 야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면서 뛰어놀 때 저는 집에서 주방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요리 전문대학 CIA에 입학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고 지금의 셰프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작년 연말엔 미슐랭 투스타의 반열에 오르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듯 했습니다. 고정적인 단골 손님도 생겼고 직원 수도 오픈 당시보다 2배나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은 다른 누군가에겐 시샘으로 연결됐죠. 주변 경쟁업체에서는 손님을 가장한 악플러들을 보냈고 SNS에서 우리 레스토랑은 식상한 메뉴와 불친절한 서비스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죠. 그 일을 기점으로 손님들의 수도 줄어들었고 레스토랑을 확장하면서 들였던 인테리어 비용, 집기구들을 산다고 쓴 대출까지 줄어드는 잔고를 보고 있으니 제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뉴욕의 높은 월세를 겨우 내고 있을 무렵 총괄 매니저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죠.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가게 사정도 어렵고 다른 곳에서 스카웃 제의도 들어왔고요. 레스토랑의 총괄 매니저인 듀프가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함께했던 멤버라 힘들 때마다 함께 버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듀프는 자신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듀프가 데려온 직원 2명까지 데리고 나간다고 말했죠. 아마 경쟁업체에서 듀프를 영입하려고 하니 듀프가 내건 조건 같았어요. 당장에 넉넉한 월급을 주지 못해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생각하는 바람에 잠도 못 잘 지경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민하다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레스토랑을 오픈한 CIA 요리 학교 동문 제이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이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고 지금은 그 난관을 잘 극복하고 소문난 맛집으로 SNS에서 소개되고 있었죠. 제이슨이 해결한 방법은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양식을 섞어서 새로운 신메뉴를 내놓았고 그동안 느끼하고 한결같은 음식에 질려있던 손님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제이슨도 마이클에게 퓨전 요리의 신메뉴 출시를 제안했고 마이클은 어떤 조합의 메뉴를 개발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세계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 중이었고 각종 매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과 다이어트 방법을 연신 보도했었죠. 그래, 바로 저거야. 항노화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까지 효과가 있는 메뉴. 마이클은 제이슨에게 큰 힌트를 줘서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서 한국의 어떤 식재료를 쓰면 참신하면서도 맛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아이템 선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갖가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김치가 유명하니까 김치와 우리 메뉴를 섞어보는 건 어때요? 맞아요. 김치와 콜라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된장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냈지만 앞에서 말한 재료들은 이미 다른 레스토랑에서 출시되고 있는 퓨전 메뉴였죠. 그때 한국 교포인 피터 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에 식재료값도 많이 올랐고 파스타와 리조또에 들어가는 고기의 양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국의 고사리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주방의 테이블 주위로 서 있던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에서 고사리는 독초로 불리며 사용을 안 하는 재료였기 때문이죠. 피터 아무리 경력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고사리로 요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부주방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한마디 했죠. 하지만 그 순간 피터의 말 한마디로 제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고기로 불리며 몇몇 아시아 국가에선 식재료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얼마 전 쿠킹 칼럼에서 봤기 때문이죠.
저렴하기도 하고 철분, 엽산,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도 있기에 요즘 대세인 다이어트 식단에 접목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피터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할 직원은 아닐 거라는 판단도 한몫했죠. 사실 피터를 처음 주방 직원으로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경력도 적고 아시아 사람이라 반대했지만 저는 그의 독특한 이력을 높이 샀습니다. 피터는 미슐랭 본사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 매니저도 역임했기에 우리 레스토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었죠. 피터 역시 요리를 좋아하고 취업을 위해 미슐랭에 입사했지만 직접 요리를 하고 싶은 열망이 더 큰 사람이기에 레스토랑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 했죠. 피터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인해 한국의 고사리가 우리 레스토랑의 첫 퓨전 요리 아이템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터의 제안으로 시작된 고사리 퓨전 요리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사리를 파스타에 접목시켜 보기로 했죠. 한국식 고사리 무침의 깊은 맛과 알덴테로 삶은 파스타의 조화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송로버섯 오일을 살짝 둘러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제철 채소들로 가니쉬를 해서 시각적인 즐거움도 놓치지 않았죠. SNS에 새로운 메뉴 사진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건강한 파스타라니 꼭 먹어보고 싶다. 브런치 메뉴로 딱이겠는데?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오픈 첫날 예약은 일주일 동안 꽉 찼습니다. 손님들은 고사리 파스타를 맛본 후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극찬했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고사리 공급업체에서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고사리의 양이 제한적이었고 현지 식당들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했죠. 게다가 일부 손님들 사이에서 고사리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소문이었지만 이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위기의 순간 피터가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레스토랑 상황을 설명드리니 부모님 지인분 중에 고사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연결시켜 주셨죠. 피터의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입고 우리 레스토랑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피터의 미슐랭 근무 경험을 살려서 유명 푸드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해 고사리의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요리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식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 과정까지 투명하게 보여주었죠. 피터의 제안으로 시작된 고사리 퓨전 요리의 성공은 레스토랑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 선보였던 고사리 파스타에 트러플을 입힌 고사리 트러플 파스타는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트 메뉴가 되었습니다. 고사리 특유의 식감과 향이 알덴테로 삶은 파스타와 만나 신선한 조화를 이뤘고 여기에 송로버섯 오일의 고급스러운 향이 더해져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산나물과 이탈리아 파스타의 완벽한 만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성공의 여세를 몰아 두 번째 메뉴로 고사리 리조또를 출시했습니다. 고사리를 곱게 다져 리조또에 섞어 만든 이 요리는 건강식을 찾는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죠. 특히 다이어트 중이던 한 유명 팝스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야 찾았다.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리조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예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인플루언서의 위력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업로드가 되자마자 식당 입구부터 30m가량의 긴 줄이 생겨났고 손님들은 재료가 소진돼서 더 이상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쉬운 표정을 짓고 다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손님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레스토랑이 경영악화에 직면했을 때 직원들을 데리고 나간 듀프였죠. 그렇게 듀프는 레스토랑이 오픈하는 날마다 대기줄 뒤에서 서성거렸고 저는 그런 듀프를 브레이크 타임 때 얘기 좀 하자며 불렀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마자 듀프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 함께 고통을 나누며 버텼어야 하는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해해달라며 저에게 다시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저도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해서 크게 뭐라 할 입장은 못 되었고 그런 듀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듀프, 나도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많아. 하지만 직원들 보면서 버티는 거지. 앞으로는 우리 오픈 초기처럼 마음 잡고 다시 달려보자. 제 말에 듀프는 흐느끼며 더욱 결의를 다졌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직원들 또한 박수를 보내며 듀프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렇게 다시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며 레스토랑의 매출이 오를 때 레스토랑의 검은 정장에 중절모를 쓴 노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곧장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받는 직원이 2번이나 물어봤죠. 네, 여기 레스토랑에 있는 음식을 전부 다 주문하신다고요? 주문받던 엘리사가 2눈을 크게 뜨고 묻자 노신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번 말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메뉴 1개씩 내어주시고 3분 간격으로 하나씩 가져다 주세요. 엘리사는 당황하면서 오더 테이블로 와서 주방에 외쳤습니다. 전체 메뉴 주문이 들어왔고 한 메뉴당 3분 간격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방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엘리사를 쳐다봤고 저는 일단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렇게 우리 레스토랑의 히트 메뉴 고사리 트러플 파스타가 첫 번째로 나왔고 노신사는 포크로 숟가락에 돌돌 말아 딱 2스푼 먹고 포크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리를 기다렸죠. 그렇게 2번째로 나온 요리도 포크질 2번에 내려놓았고 3번째 메뉴, 4번째 메뉴도 같은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새것 같은 먹다 남은 음식 접시가 쌓여갔죠. 그렇게 12번째 메뉴까지 먹은 노신사는 엘리사에게 메인 셰프를 불러오라고 요청했죠. 사실 저를 부를 것 같다는 짐작은 하고 있었기에 부주방장에게 주방을 맡겨놓고 홀로 걸어나갔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요? 굵고 단단한 저음의 목소리로 노신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레스토랑의 셰프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신사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고사리를 요리에 접목시킬 생각을 했죠? 저는 그래도 내심 이 고객이 고사리 퓨전 메뉴에 마음이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시름 놓으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노화 방지와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채소를 떠올리게 되었고 고기의 식감을 내기 위해서 고사리를 생각했다며 답을 했죠. 그러더니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어 제게 줬습니다. 뉴욕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식품 외식업 부분 회장님이셨죠. 최근에 저희 식당이 화제가 되어 연신주를 선다는 기사를 보고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직접 찾아오신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맛을 보니 사람들이 줄을 설만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레스토랑에서 인기 메뉴로 나가고 있는 고사리 트러플 파스타를 함께 팔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의는 감사드리나 지금 레스토랑이 다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고 매장의 홀 부분 전환율도 손님들을 겨우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력이 안 될 것 같다며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노신사는 웃으시며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게나 하시고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살짝 아쉬운 표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셰프, 좋은 제안이었는데 아쉬워요. 레스토랑 상황도 넉넉하지 않은데 일단 도전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노신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왜 그렇게들 말하는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한동안 재정적자로 월급도 겨우 나가거나 제 날짜에 지급하기 어려웠으니 대기업에서 오는 협업 제안을 속으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갑자기 뉴욕 전역에서 비슷한 고사리 퓨전 요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우리 레스토랑의 성공을 보고
비슷한 메뉴를 출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일부 식당은 우리의 레시피를 그대로 카피한 듯한 요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고사리 농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예년의 30%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었죠. 이미 예약된 물량은 보내주시겠지만 추가 물량 확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다시 한번 노신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피터가 또 한 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셰프님, 우리가 직접 고사리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터무니없는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이미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뉴욕 근교에 수직 농장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그들과 협업하면 연중 고사리 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터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수직 농장은 실내에서 LED 조명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최신 농업 기술이었죠.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수직 농장 스타트업과 미팅을 가졌고 그들 역시 우리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사리 재배는 그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함께 연구하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수직 농장에서 재배한 고사리는 일반 고사리보다 더 부드럽고 향이 진했습니다. 게다가 완전 유기농 재배가 가능해 더욱 건강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을 지켜본 미디어들은 우리 레스토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통 식재료와 첨단 농업의 만남, 미래 식당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노신사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오셨죠. 자네들의 도전 정신이 마음에 든다네. 그 정도 도전 정신이라면 우리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네. 그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저는 이 기세를 몰아 뉴욕 내에서 더욱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직원들의 복지와 레스토랑의 재정을 더 키우고 싶었죠. 고사리를 이용한 밀키트 사업이라네. 노신사의 제안에 더욱 솔깃해졌습니다. 고사리와 자네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조합한다면 더 많은 지역에 퓨전 고사리 음식을 알릴 수 있을 거고 매출도 상당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네. 노신사의 제안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을 내걸었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밀키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스와 레시피는 알려드릴 수 없으며 테스트 또한 저희 레스토랑에서만 실시하는 조건입니다. 노신사는 제 조건을 흔쾌히 수락하고 다음 주 본사에서 미팅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주방에서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했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번에 이런 제의가 온다면 무조건 수락하여 인센티브를 포함한 직원 복지에 힘쓴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미래 농업과 요리를 접목한 혁신적인 외식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의 평범한 고사리 한 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사리 아이디어를 준 피터 김에게 지금도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